토론 시작은 후보님들에게 대선 키워드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의미를 키워드 형태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김진태 후보님께 듣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보니까 쾌도 남마 이렇게 쓰셨네요. 네, 먼저 이걸 들기 전에 오늘이 천안함 7주기입니다. 용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요거는 쾌도 남마. 네. 네. 시작하는 거죠? 네, 설명하시죠. 예, 지금 얽힌 실타래처럼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멋지게 쾌도 남마 쫙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가까운 생활 공약으로 무슨 이런 수시 입학 이런 것도 다 폐지하고요. 사형 집행해서 흉악범 없애고요. 중국의 미세먼지 환경 부담금 받아내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특장점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보수의 위기론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수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이렇게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먼저 김진태 후보님, 보수가 지금 위기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위기죠. 네. 저는 항상 이 문제 두 가지 문제다. 리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당이 정체성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더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고요. 당이 제 멋대로인데 한 사람만 똑바로 된다고 꼭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당이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수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어디서 무슨 공격이 들어와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가 있지. 이게 없으면 이쪽도 가서 또 그냥 또 저쪽에 오면 또 저쪽도 손을 잡아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당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게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분이? 네. 지금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도 저는 좀 달리 봅니다. 보수가 부끄럽게 됐죠. 부끄러운 보수가 됐죠. 보수의 대표로 뽑았던 분이 사실상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체가 우리가 뽑았던 대표가 부끄럽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보수의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는 보수 대표로 뽑았던 그분이 탄핵되면서 그분의 위기이지 보수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수라는 게 이 땅의 보수라는 게 사실 그 우파 이야기인데 우파는 자유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 집단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앞장서고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그런 그룹들이 대한민국 우파 집단입니다. 해방 이후에 쭉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집단들이 우파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데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하나. 아까 우리 홍 후보님 그 탄핵이 국민 압도적 다수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 개인의 문제지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국민 압도적 다수로 탄핵된 게 아니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뭐 여론재판으로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라는 말에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 그렇게 이 탄핵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각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시각입니다. 우리 다 자유한국당의 시각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홍 후보님은 좀 주소를 잘못 찾아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박지원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지원하고 우리하고 정체성, 이념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좌파가 그렇게 하던 것, 그죠? 서로 이념이 다른 이런 연대는 파괴력이 없죠. 또 그런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옛날에 다 이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야당이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념이 다른 데서 이거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파괴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박지원하고 이게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파괴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졌어요. 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그때 내가 비판을 했죠. 그래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졌어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는 결과지. 과정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거 전부가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결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그때 까맣던 게 지금 하얘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아무리 급해도 바늘 구멍에 그 실을 꿰매야 그 바느질을 하지. 지금 우리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 홍 후보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경선 중인데 다른 당 후보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우리 당에서 뽑힌 분하고 연대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잘못하다가 후보도 못 내고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한 사람, 문재인 뭐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적폐는 그분 자체가 적폐입니다. 좌파, 이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좌경화에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가 적폐인데 무슨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분은 또 그분의 문제. 우리 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뭐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미워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아니고 그거는 또 설명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그래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아 그럼 이따가 그럼 내가 이야기를 제가 좀 마저 좀 얘기 좀 북한은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내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돼 있고.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아니.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 나오신 분이. 그거는 내 답변은 자, 그리고요. 맞게.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참, 나 어이가 없다. 자,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정말 저로서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특장점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김민태 말씀드릴까요? 후보. 네.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뭐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뭐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그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뭐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뭐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뭐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심 있고 스트롱이라고는 하시는데 항상 양쪽을 다 잡고서 그걸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부드럽게 보여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스트롱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적으로 931번을 침략을 했다 그럽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 가지고 이 정말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약해졌다가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뭐 독립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170조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중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할 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중국 황사가 다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싹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환경 부담금 내라. 요구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예. 좋은데요. 뭐 핵기고 국방력 강하고 다 좋은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4명이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좌파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또 도와줄 겁니다. 북한 정권을.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모부를 총살하고 그래 이복형을 독살하는 그런 철부지 망나니 독자자를 또 연명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20배로 만들고 뭐를 재개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거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나마 있는 삼성전자를 구속하려고만 하지 말고 10개 정도를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올라가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걸 만드느냐?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풀어주기만. 지금 완전 블루오션이 막 널려 있어요. 뭐 우버 택시, 핀테크, 뭐 무슨 페이스북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서 나옵니까? 미국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자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전 세계 천재들이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조그만한 요런 회사 하나가 뭐 엄청난 대기업이 금방금방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 수 없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여기서 잘 중소기업에서 보호받다가 대기업만 되면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온갖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만 풀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하기가 힘들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강성노조 어떻게든지 이걸 좀 없애고 세금, 뭐 법인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야당만 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대기업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대기업에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우리 국민은 10%입니다. 대기업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50%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예, 우리도 대기업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거기 가서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소득 격차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예. 이제 태 후보님. 네. 예. 저는 기성정치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좀 신물이 납니다. 보수 이렇게 망가졌고 지금도 원칙 없이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야합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이 너무 왔다 갔다 입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항상 일관됐다. 그 자리에서 싸워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엔진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뤘습니다. 이제 선진국 4만 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용기, 의리의 아이콘,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자바입니다. 그렇지만 종북 좌파라고 야당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여기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6시간씩 걸려서 서울까지 오는데 서울에서도 여기 한번 내려오는 게 뭐 큰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고맙고요. 저 사실 옛날에 이 부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제가 옛날에 검사 생활을 했는데 여기 부산 동부지청이 있죠? 네, 해운대구에 있는 동부지청에 근무하고 온천동에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밤 좀 설치셨죠? 오늘 새벽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이 특검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특검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특검이란 거는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을 해서, 야당만이 추천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경찰관, 검사를 내가 정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이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촛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람 불면 꺼진다. 그 말이 틀립니까? 그 말을 했다가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그 말이 왜 나왔느냐? 국회에서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막다가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여야 국회의원들이 촛불에 쫄아가지고 무조건 그 편파적인 특검법을 합의를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 저 혼자 국회 법사위에서 그거를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거는 촛불에 이끌려서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국회 아주 치욕의 역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려했던 게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이 아니고요. 결론은 다 정해놓은 겁니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모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순둥이 감자바위가 드디어 이 마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99년까지 제가 창원에 2년 동안 살다가 서울로 갔는데 이렇게 다시 마산역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만, 예, 제 이름 아직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요새 특검이니, 검찰이니, 이거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미 다 정권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 하나 기각이 되면 이 사람들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부는 지금부터 아닙니까? 이제 정말 탄핵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면 이 사람들 제대로 한번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특검이고 검찰이고 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고요. 일단 특검은 그 법을 연장시켜주지 않아서 다 짐 싸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속이 시원하시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더 해보겠다고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 그렇게 연장을 해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또 법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연장하는 법을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거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1차 심사하는 것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데 거기 누가 있죠? 아니 마산 시민 여러분 왜 이렇게 아시는 게 많으세요? 제가 그 법사위에 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를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이 백수가 됐습니다. 다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내일 무슨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특검도 검사나 마찬가지인데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지. 이제 와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무슨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자기들 할 수 있을 때 하든가. 이제 무슨 3월 6일날 무슨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죠? 강원도 네. 춘천. 강원도 감자바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드 배치 가지고 그 시끄러웠을 때 제가 우리 고향 분들 사드 배치 좀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성지, 우리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셨듯이 이 기회주의자와 비겁자들이 판치는 탄핵의 바람을 우리 대구 경북에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제 어머니는 강원도 분인데요. 6.25 때 강원도 춘천에서 걸어서 이 대구까지 오셔서 여기서 피난 생활을 하셨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대구 삼덕초등학교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교편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삼덕동 아닙니까, 여러분? 늘 말씀하셨습니다. 동난 중에 대구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거기서 그나마 잘 지내다가 강원도로 돌아왔다. 67년 지난 일입니다만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 우리 대통령님의 인터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엮고도 너무 엮었다. 거짓말이 산처럼 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따님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추운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시는 것 같다.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미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힘을 많이 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표창원 그림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능멸을 하겠습니까? 아니, 여성 대통령을 감히 창녀에다가 비유를 해서 옷을 벗겨가지고 걸어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난무도한,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다
탄핵의 함정을 파놓고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구미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시부터 이 행사를 시작했는데 2시에 그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 이미 다 짐 싸가지고 간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미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재판 선고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말입니다. 2시에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죄목을 더 추가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금요일날 선고가 된다고 하면 딱 4밤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돼서 우리 대통령께서 다시 임기를 확실히 채울 수 있게 되면 특검 이 사람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목은 차고도 넘칩니다. 삼족을 멸한다 폭언 가혹행위, 밤샘 조사, 직권남용, 비사실 공표 이 정도면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영태는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최순실을 배우 삼아서 그동안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온갖 장난을 다 쳐왔는데 고영태도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요,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법원이면 법원, 검찰이면 검찰, 국회면 국회, 언론이면 언론. 어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대로 복귀를 하신다면 이 모든 분야 제대로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몇 달 지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좌빨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을 하고 맨날 욕을 하고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내 옆에 있던 동료들, 나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배신을 때리고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식에 죽으나 천명에 죽으나 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해 한식하고 천명이 딱 하루 차이입니다. 그 하루를 더 살겠다고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는 그 벤치 한 번 더 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한 번 죽고 말지만 이 배신자들은 청명에도 죽고 한식에도 죽고 추석에도 죽고 설에도 죽고 계속 죽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4대4다 5대3이다 말이 많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계신 이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각 하나 기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우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운명의 시간,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저 바람 물려야 언제나 차이고 누군가 사고쳐도 볼수록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 사이 끝없이 펼쳐질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소리고 그러자면 다음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 60일 안에 뽑아야 된다. 이제 59일 남았습니다. 그러자면 지금 솔직히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집된 힘이 민다면 불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누구든 만약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택에 들어가서 모가지를 끌어내서라도 출마시킵시다. 만약 제가 문정하려면 나오세요. 모가지 끌어내서 출마시킵시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김진태 출마시킬까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사람과 한번 붙여봐서 경선도 시키고 홍준표도 불러서 흥행하고 국민 관심 끌고 그러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만듭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손으로 대통령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면 돼요. 합시다. 우리가 우리 정권을 창출합시다.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첫째요,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어제 좀 슬펐죠? 근데 오늘 계속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 헌법재판소 거기 맡겨서 어떻게 좀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이거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거기 믿고 어떻게 좀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이 말라서 더 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났습니까?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8대0 야 이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나오신 이 태극기 물결 보니까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결정문을 읽어봤습니다. 뭐 혹시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거요. 보통 판결문 결정문을 보면 다 그쪽으로 맞게 써놔서 그걸 읽어보면 그래도 좀 이게 수긍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파면한다 그래서 결정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거냐, 헌법 기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누가 불복을 합니까? 내일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시면 그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을 꼭 존경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헌재 결정을 다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읽는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국회에서 뭐 절차가 어긋났다고 하는데 토론도 없이 탄핵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토론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토론 신청자가 왜 없어요? 아까 연설한 조원진 의원이 신청했었어요. 저도 신청하려고 했었어요. 정세균 의장이 받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든 예 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여러분,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해제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는데 그 압수수색도 강제수사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그것이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각하가 됐으면 그거는 압수수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으면 이거는 헌재 결정문이 아니고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헌재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헌재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데 맡기지 말고 우리 힘으로 59일 후에 그게 황교안이 됐던 누가 됐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하면 되고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소득이 뭐냐? 소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기 계신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국 보수가 언제 이렇게 모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맨날 일만 터지면 데모 시위에 나섰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번 일로 처음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나와서 맨날 거리 행진하고 이런 거 해봤겠습니까? 그 87년 60항쟁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30년 전에 아스팔트 나와보고 이번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 태극기 시민 옛날에는 5%밖에 안 된다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은근슬쩍 15%가 됐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15%만 보고 정치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가 15%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20%, 30% 그 이상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 하나로 끝내지 말고 이제 직접 가서 투표할 날도 5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 문자, 옆에 친구들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만 더 데리고 나오면 태극기 시민이 지금 15%밖에 안 된다 하는데 그게 30, 40, 50%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확실하게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실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힘을 모아서 59일 뒤에 확실한 역전승을 합시다, 여러분!